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방송의 박남규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16일 일요경마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요경마는 전반적으로 좀 기복을 보이는 부진형 마필들이 대거 많이 몰려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노림수 있는 마필도 물론 있습니다만 당일의 현장에서의 컨디션 체크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 오늘의 추천 경주는 3경주, 7경주 그리고 마지막 11경주. 지난주 일요일날 마지막 11경주 역시 추천 경주였었죠. 그때 당시에 그레이트 카이저 3차기 아쉬움,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번 경주도 좋은 배당으로 이번 일요 경마도 승부를 할 텐데요. 어쨌든 뭐 이번 경주 거두절미하고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기는 5번마 미스터 포춘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안쪽에 2번 골든 게이트, 또 4번마 몽키삭스, 안쪽에 1번마 머루랑 7번 더 밀어붙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미스터 포춘이라는 마필은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유율 걸음의 여력은 많이는 없는 그런 마필인데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는 안고 있죠. 지난 데뷔전에서 선행권에서 버텨내는 그런 모습. 막판 여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미스터 포춘은 그래도 대련은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관심 마필은 이번 골든 게이트예요. 실질적인 배팅의 축은 골든 게이트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착순권에 머물렀는데 보여줬던 능력은 상당히 세다는 느낌을 역시 받았습니다. 뒷심도 있는 모습이고 스타트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골든 게이트도 혈통적으로 보면 스타트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데뷔전과는 좀 색다른 스타트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난하게 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미스터 포춘이 선전을 해준다면 2번, 5번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미스터 포춘이 부러진다면 이제 일대 혼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죠. 또 다른 복병은 10번마 차민굿입니다. 이 차민굿이라는 마필도 데뷔전을 준비를 잘하고 나왔고 하만식 기수가 기승했는데 임기영 기수가 기승하지 않기 때문에 하만식 기수인데, 이 차민굿이라는 마필은 스타트 능력은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단거리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스피드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뚝심은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중위권 내지 선행권에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면 10번만 차민굿의 배당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차민굿까지 관심을 가지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마 희망클럽, 2번마 폭풍전야, 또 7번 민트, 요 세 마필이 좀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고, 5번마 포제이, 6번마 리얼 걸치까지 팔리고 있는데요. 충만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최고 인기 마필은 3번마 희망클럽인데, 희망클럽 같은 경우는 지난번 편성은 정말 약했던 그런 편성이에요. 선행을 갔었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을 제가 볼 때는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안쪽에 2번마 폭풍전야가 마음먹고 선행을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8주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폭풍전야가 기본 능력도 희망클럽보다 센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는 주로가 굉장히 무거웠었어요. 그때 당시에 초반에 좀 무리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막판이 무너졌는데, 주류의 영역이나 초반에 무리를 했던 거를 감안해 본다면 그렇게 완벽하게 서서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폭풍전야가 선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선행을 가는 폭풍전야는 이번 경주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폭풍전야가 선행을 가는 순간에는 3번마 희망클럽이 전개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면서 그 정도의 전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죠. 지난번 편성이 워낙 약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7번마 민트가 비록 부담 중량은 3.5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민트 같은 경우도 8월 20일 날 굉장히 무리한 레이스를 했죠. 그때 당시에 같이 뛰었죠. 폭풍전야랑 같이 이제 선두권 공략을 하면서 다 무리하면서 무너졌던 그런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면 지난번에 이제 대기로 팔리고 따라가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이번 경주는 지난번보다 편성도 약하고 전개적으로도 뭐 2번, 3번 바로 이제 옆에 같이 세바필이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2번, 3번 보내놓고 충분히 선행권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뭐 전개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2번만 폭풍전야와 7번만 민트, 2번, 7번 막권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뭐 만만치는 않아요. 배당판은 9번마 해성여왕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일단 해성여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승무전이었었고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었죠. 늘어난 경주거리에 대한 부담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경주는 다시 1000m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해성여왕은 이 편성에서는 빼기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뭐 선입이 다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발빠른 마필이 몇 두 있긴 합니다만 뭐 따라가도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는 점 1000m라는 점에서는 해성여왕을 인정하고 가는데요. 후차권은 좀 굉장히 까다롭죠. 안쪽에 1번마 라헨느, 뭐 6번마 쾌한 여장부, 또 5번마 주국성, 7번마 에마비상, 8번마 크리네 피스텔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1번마 라인느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물론 이제 최대 전개를 했었던 그런 결과고 페로비치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런 전개를 하고서도 그 부진 마필인 마법탄환에게 추입을 허용했다는 점에서는 역시 뭐 더 보여줄 수 있는 거리 매력은 없다 이렇게 봐야죠. 편성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뭐 데키를 팔리고 있는 라인을 믿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고 역시 뭐 숨어있는 복병 한턱 노리고 와야죠. 컨디션의 변화가 워낙에 지금 뚜렷한 지금 찬바람이 불면서 계절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좀 더위를 먹거나 여름에 약한 약점을 노출했던 마필들이 찬바람이 불면서 컨디션 좋아진 마필들이 많은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도 뭐 그중에 한두입니다. 편성도 뭐 해성여왕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주력 단통 승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것도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가는 역시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8번마 정글 드리머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이 정글 드리머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거세를 하고, 지난 이제 공백을 가지고 지난 9월 11일에 나왔는데, 그렇게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행권에서 능력을 발휘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경기는 뭐, 무난하게 선행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8번마 정글 드리머, 역시 선전이 기대되고 있고, 후차권에서는 뭐, 6번마 속도시나, 3번마 정상대길, 또 안쪽에 2번마 다이돌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관심 마필은 역시 2번마 다이돌핀입니다. 이 다이돌핀이라는 마필은 단거리 추임 마필로 봐야죠. 기본적으로 뭐 스타트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뚝심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데 의외로 거리는 길게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뭐 1300보다는 1200이 훨씬 낫죠. 따라서 최근에 1300에서 한 발 부족을 드러내면서 번번이 착순권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1200으로 내려온 조건이고 또 상대마들의 전력이라는 것도 그렇게 대단치 않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역시 선의권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8번마 정글 드리머와 2번마 다이돌핀 8번, 2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뭐 10번마 검빛 강자 또 3번마 손오공 요 두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고요. 뭐 5번마 덕성 1호 7번마 날쌘 강호 또 안쪽이 뭐 슈퍼 대물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충만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 선호공이란 마필을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이 선호공 같은 경우는 제가 컨디션이 좋아서 지난 7월 달에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게 뭐 다인 그런 마필이고 또 지난번에도 정말 다예요. 그게 레이스가 뭐 잘 풀리면서 막판에 날라오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경주가 다 끝나고 올라온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조성공 기수가 있겠지만 선호공은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 오히려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10번마 검빛 강자가 훨씬 낫죠. 뭐 비록 승문자는 부담은 안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은 뭐 뛰면 뛸수록 걸음은 지금 살아 올라오는 그런 마필이고 또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뭐 데뷔 초반에는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뛰기 시작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 뛰는 선호공보다야 10번 검빛 강자가 훨씬 낫죠.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검빛 강자가 좀 더 우위에 있고, 저는 5번 덕성 1호가 역시 뭐 지난번에 승운전이었습니다.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어쨌든 덕성 1호가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본 마편성이에요. 인기 마필은 선호공이나 검빛 강자가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의 경주 마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병은 역시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한 타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마필들에게 기회가 올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덕성 1호가 감량 시스템도 지니고 있고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덕성 1호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5번마 덕성 1호와 10번마 검빛 강자, 5번 10번 막권을 역시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6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좀 변수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죠. 전반적으로 좀 전력 자체가 좀 엇비슷한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역시 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배당판은 역시 좀 중구난방으로 돌아갈 텐데, 어쨌든 4번 대항선항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겠죠. 최근에 이제 액면적으로 연투를 해내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에 5번마 울트라 로켓, 또 2번마 핑크스타, 또 3번 파이어폭스, 6번마 썬마스터까지 여러 마리가 팔릴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저는 강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대한천왕이란 마필이 조금 나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빼기도 좀 어려운 그런 마필인데 대련은 가야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끌은 것만큼의 메리트는 높지 않다 이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지난 7월 30일 날 입상을 지켜낼 때 그 기복마 필에게 좀 힘겹게 이기는 모습, 역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전개적으로 상당히 레이스가 잘 풀렸습니다. 안쪽에서 체력의 전개를 하고서도 역시 우승이 아니라 준우승에 머물렀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항천왕도 부담 중량 1kg가 좀 늘어났어요. 따라서 강추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 물론 3번 파이어복스도 줄어든 경주거리의 혜택은 좀 보는 마필이죠. 이 파이어복스도 거리는 역시 길게 안 나오는데 안쪽 게이트 3번 게이트에서 선입권에서 최대의 전개가 가능하고 1200이라면 역시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가장 관심에 가는 마필은 외곽이 10번마 킹어 헤드예요. 이 킹어 헤드 같은 경우도 역시 거리적인 문제가 좀 있는 마필입니다. 거리를 좀 타는 마필이기 때문에 줄어든 경주거리의 이점은 10분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더군다나 좀 전반적으로 이번 경주는 페이스가 좀 빨라요. 6번마 썬파이터 를 중심으로 해서 핑크스타, 파이어폭스, 그리피스까지 앞선을 장악하고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은데, 앞선이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오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전개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는 10번마 킹어 헤드가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1200이라면 그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나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최고의 복병은 외곽의 10번마 킹어 헤드. 임난 기수의 기승도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7경주 국산마 4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만만치는 않아요. 4번마 장산 로키를 중심으로 해서 2번마 쌩쌩돌이, 3번마 인본챔프,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 인기를 가져갈 텐데, 저는 추임마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경주는 역시 1400이라는 경주거리에 대한 변수가 또 있는 거라는 있습니다. 물론 1400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도 있고 뛰어보긴 했지만 아직까지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1400에 대한 메리트까지 안고 간다면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의 선정 가능성은 더 높지 않나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장산로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낫죠. 장난로키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전혀 부담이 없는 마필이에요. 오히려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행이 됐든 선입이 됐든 역시 정계적인 메리트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장산로키는 그래도 데려가야 되는 마필인데, 생생돌이나 인분챔프는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도 많지 않은 마필이고, 14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역시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대끼리 준대끼리를 팔리고 있는 생생돌이나 인번 챔프는 못 믿는 그런 마필이고, 역시 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1400이기 때문에 좀 더 능력 발휘가 수월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전개력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장상 놓기에 붙여서 주력 한 방까지도 노리고 갈 수 있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팔경주 혼합 4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1700이라는 경주가 좀 변수가 되죠. 일단 뭐 2번 뭐 교두보, 4번 뭐 수백항 요 두 마필이 팔리는데, 교두보 같은 경우는 물론 7월 달에 1700에서 우승을 거머졌어요. 그때 당시 이제 기습적인 선행으로 앞선을 장악하면서 우승을 거머졌는데, 역시 지난번에 역시 기복을 좀 보이는 아쉬움이 있었죠. 따라서 이 교두보가 지난번에 이제 7전 만에 지난 7월 달에 7전 만에 이제 첫 승을 기록한 그런 마필인데, 안쪽 게이트라면 선행 가능성은 역시 열려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뭐 그렇게 능력적인 측면에서 센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들어가기는 좀 아쉬움이 있죠. 아니면 외곽에 12번 강타 같은 마필도 뭐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박은희 교수가 선의권에서 또는 중간에서 감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는 교두보는 조금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좀 안정적인 마필은 역시 4번 수백항이죠. 한동안 뭐 그 컨디션 난조 때문에 많이 헤맸던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에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3차이긴 합니다만 뭐 편성이 그렇게 이번 경기는 지난번보다는 좀 약해졌어요. 따라서 뭐 수백향은 그렇다면 대련은 가야 되는 인기 마필 중에서는 수백향이 훨씬 낫고, 노리고 가고 싶은 마필은 7번마 왕의대로입니다. 이 왕의대로 같은 경우도 장거리 혈통입니다. 따라서 17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정말 유리하죠. 전개적으로도 뭐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고, 7주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컨디션은 뭐 지난번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아요. 따라서 뭐 7번마 왕의대로도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1700이라면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구경주 2000m로 펼쳐지는 KLI컵 클래식 대선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경마장에 뭐 1군 마필들 여러 능력 마필 나왔죠. 2000m입니다. 2000m인데 배당판은 역시 뭐 클린업 조이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죠. 여기에 10번마 치프레드캔, 안쪽에 1번마 다이나믹 질주, 또 2번마 클린업 차나, 이렇게 네 마필이 팔리는데, 클린업 조이 인정이 되죠. 기본적으로 좀 최근에 워낙 잘 뛰다 보니까 좀 무거운 부담 중량이 좀 시달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60kg의 부담 중량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위닝 앤디에게 우승을 내주는 좀 아쉬움은 보였습니다만, 이번 경주 57kg입니다. 지난번보다 3kg가 빠져있는 조건이라면 뭐 제가 볼 때 뭐 클린업 조이가 지금 서울 경마장 최강의 마필이죠. 따라서 57의 부담 중량이라면 클린업 조이 인정이 되고, 치프레드킹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거의 다 뛴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물론 컨디션도 안 좋긴 했습니다만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치프레드킹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믿기는 어려운 마필이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 클린업 조이에 붙여서 한 방은 역시 클린업 천하로 가야죠. 뭐 한진 마필이고 한마주 마필이고, 제가 볼 때 서울 경마장 완투인데, 클린업 천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공백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부산 광역시장배 나가서 너무나 무기력한 졸전을 펼쳤던 그런 마필이죠. 뭐 역시 지난번에도 컨디션 회복이 안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역시 57의 부담 중량이라면 클린업 천하도 뭐 이찬호 기수가 정말 적임이에요. 따라서 클린업 천하와 클린업 조이 두 마필의 우위가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마필 모두 3kg 공이 부담 중에 빠져 있고, 이게 뭐 클린업 조이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마리가 팔리기 때문에 뭐 2번, 9번 요 단통에 대한 메리트,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클린업 조이와 클린업 천하 두 마필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주 국산마 3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좀 변수가 있죠. 이번 경주는 어쨌든 배당판은 4번마 가이아 썬더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가이아 선더는 인정이 됩니다. 뭐 지난번 1700 첫 도전에서 선위권에서 역시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마필이고 줄어든 1400이라는 경주거리라면 뭐 가이아 선더가 무난하게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충마로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요. 후차권은 좀 까다로워요. 2번마 초원의 창가, 1번마 라스트 코디, 또 6번마 최고 비술, 9번마 베스트 로드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 라스트 코디는 1400이라는 경주거리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승리자는 부담도 안 갖고 있고 지난 7월 달에 역시 1400에서 아주 뭐 완전히 졸전을 펼쳤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1200이기 때문에 믿고 들어갔었던 마필인데 1400이라면 역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초원의 창가도 마찬가지예요. 초원의 창가도 뭐 거리적인 문제는 없어요. 뭐 1700 지난번 1700이 거리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은 아닙니다. 오히려 1700이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했던 부분도 있어요. 다른 마필들이 거리가 좀 짧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착에 머물렀다는 점. 그때 당시에 뭐 바람도 많이 불었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14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턱대고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따라서 초원의 창가가 대기로 팔릴 텐데 불안 요소는 가지고 있고 저는 뭐 승부전입니다만 9번마 베스트 로드 같은 경우도 승부전이기 때문에 분담 중량이 무려 5.5나 빠졌어요. 그리고 이 베스트 로드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이 마필은 좀 유리합니다. 단거리에서 그렇게 빠른 페이스에서 맨날 이제 그 선위권에서 따라가다가 좀 힘을 좀 많이 쓰는 그런 마필인데 1400이라면 좀 더 여유 있게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비록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뭐 승군전 치고는 뭐 편성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뭐 이번 겨울 승군전에 가는 마필들도 많이 몰려 나온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9번마 베스트 로드가 3번마 초원의 창가보다는 훨씬 낫다.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그렇고 입상 가능성도 그렇고 베스트 로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혼합 3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죠. 배당판은 2번마 블레이징 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1번마 대한영웅, 4번마 한빛나라, 또 8번마 보은용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자 어쨌든 뭐 블레이징 스타는 데려가야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더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좀 편성이 셌습니다.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보면 컨디션도 사실 조금 예전보다는 좀 못했고 또 하나는 또 외곽을 또 심하게 돌면서 거리적 손실도 너무 많이 받던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안쪽 게이트로 내려온 조건이고 뭐 편성도 그렇고 준비도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2번마 블레이징 스타는 데려가야 되는 마필이죠. 반면에 1번마 대한영웅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가서 입상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고 오늘 또다시 1번 게이트라는 점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대한영웅이란 마필은 기본 마필이에요. 전형적으로 뭐 지난번에도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역시 컨디션의 변화가 좀 뚜렷한 마필이 있습니다. 뭐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정말 능력 발휘하기에는 뭐 저로의 찬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편성도 그래요. 따라서 뭐 한빛나라 같은 마필도 페르비치 기승에서 많이 팔립니다만 이 한빛나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더 보여줄 수 있는 가르비 여력이 없어요. 뭐 아직까지 우승이 없는 마필이에요. 준우승만 5차례 뭐 능력은 이미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보이시기 때문에 뭐 인기 마필보다는 역시 컨디션 변화가 뚜렷하고 1400이라는 경주거리 조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2번마 블레이징 스타에 붙여서 요거 주력 한 방까지도 역시 노리고 갈 수 있는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가는 마지막 승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상으로 일요 경마에 대한 방송을 모두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